안녕하세요. 벤자민입니다.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과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더 개선이 된 것 같고요. 어제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 1등을 보니까 인버스 상품이더라고요. 그리고 순매도 1등을 보니까 레버리지 상품이더라고요.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거꾸로 투자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주식은 쌀 때보다 큰 호재가 없습니다. 제가 어제도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싸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.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주주환원 나올 수 있고 액면 분할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홀딩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쌀 때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왜 많이 올랐는지 제가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볼까 하는데요. 이런 이야기는 아마 다른 데서는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어제 코어위브가 20% 반등했죠. 네오 클라우드 회사. 그리고 네비우스가 30% 이상 반등을 했는데 이게 왜 반도체 기업들과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은 만약에 AI 버블이 붕괴됐을 때 얘네들 먼저 무너질 수 있거든요.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기초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 위험이 생겨도 견뎌낼 수 있죠. 근데 이런 약한 고리들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코어위브나 네비우스 같은 또는 뭐 아이렌 같은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사모신용을 끼고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거든요. 사모신용회사들은 또 생명보험사들이 뒤를 보전을 해줍니다. 고객들의 자금을 집행해서 사모신용회사한테 대출을 해주고 얘네들이 수수료를 많이 챙겨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게 만약에 AI 붕괴가 터지면 이 부실 대출이 사모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사모신용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보험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. 근데 생명보험사가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요. 미국 전역에 있는 생명보험사가 돈을 다 같이 걷어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 연쇄적인 생명보험사 파산 위기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.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거든요. 그래서 AI 버블 붕괴를 시장에서 걱정했던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근데 만약에 생명보험사들이 막 줄지어서 파산을 한다 그러면 정부가 또 도와줘야 되거든요. 그러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AI 버블을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겠죠. 어제 코어웨이브의 컨퍼런스 콜을 들어보면요. 구형 반도체 칩을 9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2000년에 구매했던 그 A100이라는 그 GPU를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2026년에 또다시 계약을 해서 2029년까지 연장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클 버리가 GPU 수명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감당할 수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매도를 했단 말이에요. 근데 기업들이 GPU의 수명을 5년에서 6년 정도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버리는 3년밖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할 수 없는 GPU 칩인데 왜 5년에서 6년까지 회계 처리를 하느냐? 이거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회계 조작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공매도를 치는 건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이클 버리 같은 유명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좀 와닿을 수도 있고 또 이것이 공매도를 더 부추기는 또는 숏매도를 더 부추기는 이슈로 좀 불거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제 코어위브의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그렇지 않다. GPU가 9년까지도 쓸 수 있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숏 매도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는 그런 이슈가 어제 나왔던 겁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경량화된 AI는 A100 같은 구형 칩을 사용해서 연산을 돌리고 프론티어 AI는 블랙엘급 고성능 반도체를 사용해서 연산을 돌리면 전체적인 연산 단가가 내려갈 수 있겠죠.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아지니까. 그렇게 되면은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시장이나 금융시장 또는 중견기업들 또는 더 나아가서 진짜 중소기업들까지도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회사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지 않습니까? 근데 AI의 대중화가 오려면 이런 기업들까지도 다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각국에 맞는 AI도 있어야 되고 산업별로 맞는 에이전트 AI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? 이런 기업들까지도 도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AI의 버블이
더 오래 갈 수도 있고, 저는 이제 버블이 얼마나 더 가느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, 버블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기초 체력이 더 좋아지면 버블이 터지는 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반도체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올랐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문제도 있습니다. 항상 일장일단이 있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반도체가 소비재에서 내구재로 전환이 되게 되면요, 신형 칩을 구매하려는 사이클이 좀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. 왜냐면 가성비가 좋아지니까.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는 2년에 한 번씩 교체 사이클을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스마트폰 수요가 언제 둔화됐냐면 3년으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수요가 급감했거든요. 그러니까 반도체도 AI 칩, 뭐 GPU나 HBM도 소비재에서 내구재로 전환하게 되면 신형 칩을 구매하려는 사이클이 느려질 수 있겠죠. 근데 다만 이거는 현재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현재는 군비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즉 성능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. 선점하기 위한 경쟁. 그렇기 때문에 신형 칩을 구매하려는 사이클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우려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저렴한 인프라를 아마 선호하게 될 거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신형 칩의 구매 사이클은 좀 느려질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당장 우려할 필요는 없다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공급 과잉의 순기능만이 AI 대중화를 만들 수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인프라 가격이 많이 낮아졌을 때 AI 대중화는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러면 GPU도 경쟁 심화로 가격이 폭락하고, HBM도 경쟁 심화로 가격이 폭락하고, 범용 스토리지, 뭐 반도체 전부 다 가격이 폭락해야 AI 서비스들이 저변을 확대하면서 대중화를 만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버블은 터질 수 있고, 지금은 왜냐하면 GPU나 HBM 그리고 범용 반도체가 너무나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 버블이 저는 꺼져야 나중에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온다,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 기업들을 투자하되 좀 멀리 내다보면 결국은 우리가 버블을 한 번은 피해야 된다,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저는 권해드립니다. 아시겠죠? 댓글 남겨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